2월 15일 뉴스 브리핑 2부 시작하겠습니다. 요즘 올림픽이 참 화제인데 좀 개인적으로 굉장히 놀랄만한 뉴스가 있어서 좀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채널A의 2월 13일 보도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유일의 올림픽 공식 후원사인 삼성전자 뉴스 홈페이지에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대한 이야기를 찾아볼 수 없다라는 내용이 보도되었습니다. 또 다른 공식 후원사인 코카콜라 역시 SNS에 올림픽 관련 게시물이 없고 후원 선수들의 메달 소식을 전하는 토요타는 게시물에서 베이징과 올림픽이란 말을 빼버렸습니다. 채널A는 국제사회에 베이징 올림픽 보이콧 여론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보도했습니다. 삼성이 한 해 지금 IOC에 후원한 금액이 1조 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1조 원을 쓰고도 올림픽 홍보 효과를 전혀 누리지 못한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이를 숨기고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기업들마저 돈의 효용을 가장 최우선으로 따지는 기업들마저 전 세계적인 반중 정세에 밀리고 있다라고 이제 1차적으로 분석할 수 있고요. 두 번째, 전 세계적으로 반중 정서가 확산된다 하더라도 만약 중공의 경제, 중공의 영향력이 앞으로도 지속될 거라고 생각한다면 기업들이 이렇게 할 리가 없겠죠. 결국 삼성, 코카콜라, 토요타도 향후 중공이 이 지금의 영향력을 유지하지 못할 것이다. 곧 몰락할 것이라는 것을 스스로 예측하고 있다는 것을 드러낸다고 생각합니다. 반면 이러한 세계적인 추세, 세계적인 기업들의 태도와 달리 대한민국 내에 중공의 영향력은 끝없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조선비즈 2월 14일 보도에 따르면 이제 제목이 우리 집주인은 중국인, 외국인 소유주택 임대차 계약 1년 새 4배로라는 제목인데요.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2022년 1월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 계약 건수는 21만 9,553건. 이 중 개인, 내국인과 외국인이 체결한 임대차 계약 건수는 18만 9,590건이고요. 법인은 1만 9,727건, 비영리법인은 9,577건으로 집계되었다고 합니다. 여기에 눈에 띄는 점은 개인 중에서도 외국인 집주인 증가세가 가파르다는 점이라고 합니다. 1월에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 계약 중 외국인이 집주인인 경우는 657건으로 2021년 140건 대비 4배 이상으로 늘어났다는 겁니다. 100건대에 머물던 월별 외국인 집주인 임대차 계약은 2021년 6월 200건대로 올라서더니 7월에는 500건대로 증가했다고 합니다. 2021년 한 해 동안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외국인 임대인 수도 2020년 대비 크게 증가했는데 2021년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외국인 임대인 수는 4,577명으로 2020년 1,750명보다 161%가 증가했고 2010년 관료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이후 역대 최대치라고 합니다. 외국인 임대인 수는 2017년 864명, 2018년 1118명, 2019년 1115명 등으로 2021년 들어 아주 크게 늘었음이 확인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지금 대한민국의 지금 주택 부동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드러난 게 지금 이런 것이지 중공인들의 보유가 엄청나게 늘어났다는 것이죠. 당연히 지금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여러 가지 우리나라에서 외국인인 개인이 대한민국의 주택 등 부동산을 취득하는 데에서 장벽이 많이 없다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우리나라 국내에서의 문제뿐만 아니라 중국 내의 외국의 중국 내에서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개인이 직접 자기 명의로 이런 부동산을 취득하게 한 게 여러 가지의 좀 제약들이 많죠. 당연히 한국인의 이름을 빌린다거나 한국에서 법인을 설립한다거나 아니면 중국에 있는 법인이 진출한다거나 이런 형태를 쓸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세금 문제도 있고 하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 명의의 외국인 그 중에서도 중국인의 이런 부동산 취득이 엄청나게 늘고 있다는 거는 실제로 여기서 지금 잡혀져 있는 통계보다는 10배, 20배 이상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다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평가가 좀 중요한 건데 부동산 업계 관계자들은 당연히 외국인 집주인 증가세가 가파른 이유로 내국인보다 상대적으로 규제에서 자유로운 것에 꼽는다. 내국인은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문제죠. 실수요자가 아닌 경우에 지금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기는 사실상 어려운 게 아니죠. 불가능한 상황이고. 그런데 외국인은 자국은행에서 다양한 형태로 대출받아 국내 주택을 구매할 수 있다. 그래서 외국인의 주택 구입량 자체가 크게 증가했다. 또한 지난해 2021년 국내 주택을 가장 많이 사들인 외국인은 중국인이고 2021년 집한 건물, 아파트, 빌라, 오피스텔 등 이거를 통틀어 집한 건물이라고 하죠.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한 매수인 중 최다 국적자는 중국인 9,787명이다. 전체 1만 3,631건에
약 71.8%다. 중국인의 두 번째로 국내에서 주택을 사들인 미국인이 1,598명인 거에 비교하면 압도적으로 중국인이 많다는 이야기죠. 이런 거에 대해서 또 정치권에서는 또 한 소리 해야긴 해야죠. 그래서 뭐 외국인 투기세를 도입하자. 특히 이제 안철수 같은 경우는 뭐 외국인 투기세를 도입해서 내국인의 부동산 여차별을 없애겠다고 밝혔다. 외국인이 부동산을 취득하고 거주하지 않는 경우 취득가액의 15%를 투기세로 부과하고 연 4%로 재산세를 중과하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또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또 등장합니다. 이런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투자를 과도하게 규제하는 것은 국제법상의 상호주의를 위반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상호주의라는 거는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서로 한 만큼 하자는 거죠. 상호주의는 상대국의 시장 개방 정도에 맞춰서 자국의 시장 개방을 결정하는 것. 그래서 이를 보장하는 헌법 정신에 따라 부동산 거래법 없이 상호주의 선택하고 있고, 여기 또 이제 법학자 하나 껴야죠. 고준석 동국대 법무대학원 겸임 교수는 현재 외국인도 국내에서 자국민과 비슷한 수준으로 취득세, 재산세 등을 내고 있는데 자국에서 조달한 돈으로 국내에 투자하는 것을 과도하게 막으면 국제법상 상호주의에 어긋난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면서 외국인의 부동산 투자를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내국인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쪽으로 방향으로 가야 한다. 그러니까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이 문제가 아니라 부동산 취득에 내 외국인에 대한 모든 규제가 문제라는 식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좀 개인적으로는 황당한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상호주의라는 건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복잡하게 뭘 얘기하고 있지만 국내에서 그러니까 한국인이 중국에서의 어떤 받는 규제만큼 우리나라도 중국인에 대해서 우리나라로 오는 중국인에 대해서 동일한 규제를 해야 된다. 그게 상호주의입니다. 그러니까 뭐 어렵게 생각할 게 아니라 준 만큼 받는다. 받는 만큼 준다. 그 얘기 아니겠습니까? 대표적으로 뭐 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올 때 무비자로 입국할 수 있다면 우리나라 국민도 미국에 무비자로 입국할 수 있다. 뭐 그런 것이 대표적인 상호주의 원칙이 되겠죠. 근데 뭐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중국인은 우리나라에 대한 특히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무비자 입국이 허용되지만 중국에 입국하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반드시 비자를 받아야 됩니다. 이것부터 상호주의의 아주 심각한 위배입니다. 그리고 국내 아시는 바와 같이 국내에 뭐 대한민국의 개인이나 법인이 중국에서의 재산을 취득하는 데서 상당한 제약을 받습니다. 우리나라에 뭐 돈을 들고 가거나 하는 것들이 또 중국에서 제대로 보호도 되지 않습니다. 반면 중국인들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부동산이나 이런 자산을 취득하는 데서 사실상 거의 아무런 제약이 없습니다. 보신 바와 같이 중국에 있는 돈을 우리나라로 끌어들여올 수도 있습니다. 홍콩이니 이런 뭐 정체불명의 페이퍼 컴퍼니, 무슨 정체가 불명한 은행 등에서 뭐 이러저러한 돈들이 외국인이라는 이름으로 막 국내에 흘러들어와도 거의 규제되는 게 없습니다. 돈을 가지고 나가는 것 또한 훨씬 더 자유롭죠. 이런 것들에도 그나마 공식적으로 확인되는 것들이 있다 보니 이를 회피하기 위해서 비트코인 등 이른바 가상화폐라는 것이 활용되고 있다는 사실은 이제는 뭐 주지의 사실이죠. 이런 상황에서 무슨 상호주의에 위반된다는 겁니까? 중국에서 경제활동하는 대한민국 사람들이 받는 규제보다 훨씬 더 중국인에 대한 대한민국의 규제가 적은데 훨씬 더 많은 규제와 압박을 중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대한민국 사람들이 받고 있는데 무엇이 상호주의에 위배라는 것입니까? 뭐 자금 출처라던가 뭐 세금 부과라던가 지금 뭐 안철수가 얘기한 것들이 그 부분이 국내인들만큼 국적인들만큼 내국인들만큼 같이 좀 받아야 된다는 거 아닌가요? 이게 왜 상호주의에 위반되는 것입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결국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는 삼성을 비롯한 세계적인 글로벌 기업, 이익과 돈에 있어서 가장 혈안이 될 수밖에 없는 기업들도 바로 그 이익 때문에 자신들이 손해볼까봐 이제는 준공이 묻을까봐 요즘 젊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준공이 묻을까봐 전전긍긍해야 하며 1조 원 가까이 돈을 올림픽에 후원을 해놓고서도 우리가 그렇게 올림픽을 후원하고 있다. 올림픽 로고를 달고서 이런 걸 홍보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유일하게 대한민국만 이거는 뭐 좌우팔 다 떠나서 그냥 중국 사람들 중공이라 그러면은 벌벌벌 떨면서 그냥 뭔가 그들에게 불편이 끼칠까 이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 것이 이게 과연 정상인가? 한장수 대표가 뭉가리의 몰락과 게 중공의 몰락을 뭐 오래전부터 말씀을 해오셨습니다. 지금 그런 것들이 착착 실현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말로 세계의 흐름을 생각하지 못하고 철진한 균형자론이나 설파하면서 우리나라 경제를 위해서는 뭐 중공과 뭐 외교를 계속해야 된다는 등 북핵 문제를 위해서는 중공과 협력을 해야 된다는 등 이런 헛소리들이 아직까지 대한민국에 난무하고 있습니다.
결론은 이렇습니다. 이익에 극단적으로 민감할 수밖에 없는 기업들, 그것도 세계적인 기업들도 준공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의 좌고우면은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고 만약 계속 이렇게 중공인들의 한국에서의 활동을 이대로 허용하게 된다면 김동인의 예전 소설 감자에서 그 왕서방이 우리나라의 경제뿐만이 아니라 정말 우리나라의 가족에까지 침범하는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고 어떻게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반중은 이제 선택하거나 고민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